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반이 들어갔어요. 덜 저명한 사진도 있었고, 이제 성과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진, 그런 증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런 증례들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재동 원장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세요. 김대희의 문제도 만만치 않고 지난번에 김영가도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이상한 답을 이야기하시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거 아니요 반대로. 예, 41세 남자분이고 LFT 이상으로 사실은 오셨습니다. LFT 이상은 사실은 ASD가 많이 높고 ALT가 저 두 개만 써놨지만 감마도 많이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심하고 스캔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팬크리아스고 요 위에 이제 랩트 로브 리브에 보면은 요 위에 뭐 제이코 병빈이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 경기는 분명해 보이고, 근데 저에코 병변인데 사실 여기 이제 뭐 비형간염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게 시형간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알코올릭스 같은 얘기도 없고, 비형간염 없고 시형간염 없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이 있다고 내가 여기에 기술을 해놨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HCC가 아이라 하는 소리를 못 하듯이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소리도 없고 베이스라인에 이 패티 리버가 베이스라인 깔려가 있고 안에 여기 저에코 백미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 주위에 여기 스트롱 에코 많이 에코적인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마진이 좀 약간 비는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백미 볼 때 이제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론 HCC 아이러스는 못하겠죠. 아이러스 못하고 그러고 들어와 시스템은 아니게 보입니다. 보이고 압색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헤만지오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만지오마가 스몰 사이즈 때는 이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게 하이프레코에 보이고 보통인데 이 헤만지오마가 이렇게 그 패티리버 베이스가 깔려있거나 이러면은 그 속에서는 이렇게 저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헤만지오마가 커지면은 이제 에코가 믹스되면서 이 마진에 에코제닉한 라인이 보이는 게 특징이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이분이 아마 이 패티 리버가 심해갖고 적어도 모델에 좀 패티 리버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저렇게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정답은 헤만지오마입니다. 제가 아마 그 HCC 끝에서는 분명히 비형간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전지식 겁니다. 혹시 의견에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군요. CT로 환자 걱정하도록 했는데 환자 하도 걱정해서 와서 CT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스몰 헤만지오마가 진짜 궁금한 게 예.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리버가 좀 하얗기 때문에 그렇게 까맣게 나오는데 아니면 스몰 사이즈는 더 까맣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백그라운드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해망점은 보여큰 거는 네. 무슨 바스큘러 스페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음양계면 때문에 고에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스몰 헤만지오마라도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가 딜라테이션 되면 저에코로 나올 수가 있죠. 예,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예, 이렇게 네. 그 작아서 보이는 그렇죠. 따로스로. 음양계민차의 심하기 때문에 고에코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지면은 에코가 믹스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화면에 헤만지오마 이랬을 때는 보면은 다 양석이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고에코도 보이고 저에코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자세 위치만 하나도 바뀌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낸 원래 답은 여러 개 해놨습니다. 제가 패티리만 하나 붙였는데 저기 뭐냐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 써도 답답하죠. 그 제가요 섭외 해설을 같이 붙였는데 이 해설은 우리 조교원장 강연에서 이제 발췌해서 제가 붙여놨는데 예 뭐 해만종은 잘 아시겠지만 서브 캡슐러에 주로 많이 취하고 있고 예, 배슬 주위에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에코로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예, 2cm 이상 이하일 때는 대부분 고에코형입니다. 이렇게 사이러스 월과 혈액 사이에 이루어진 인터페이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크기가 크지만은 약간 이제 에코가 이제 혼재된 양상이 보이고 하이페크 리미나는 특징입니다. 예, 저에코형은 한 10% 보이고 이런 데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혈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상세히 마무리 잘 해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79세 여자분이고 이분은 뭐 어제 그 준종합병원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환자분인데 상복부 굴리경화 소화불량을 주소로 해갖고 초음파로 오셔 보입니다. 시행간염 환자였고 스로모사이토페니아가 있었고 예 시행간염 예 HG 포지티브가 엔더스 포지티브 나왔고 ST-ALT가 높았습니다. 요거는 아까 손준영 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리버 서페이스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번에 간 초음파에 대해서 학회지에 논문을 감점적인 논문을 썼는데 억셉트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리버 서페이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형 간염 환자들 특히 만성 간염이나 크로닉 시로시스 환자들에서는 서페이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노멀로 15cm 정도 보는 리버에서 뎁스를 낮춰서 서페이스를 보기도 하지만은 그 상세히 봐야 될 때는 이렇게 리니어 스페이스로 리니어 프로브를 이렇게 고주파로 해서 서페이스를 보면은 서페이스 노듈러티나 크틱 이런 게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리버 서페이스 노듈러티 이게 요철이 리버 시로스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초음파적인 클루가 됩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여기 해놨지만은 프로브를 그냥 세워서 보니까 도움목에서 아주 높여서 그냥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높여서 보니까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CT 안 주려고 그러다가 CT를 내놨는데 보시면은 메스가 보면은 이 메스 에코는 뭐 좀 아이소 에코 비슷하게 보여 약간 제에코같이 보이고 주위에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제가 케이스는 뭐 저명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우리가 리버를 볼 때 특히 비형간이 시형간이 있을 때는 이 끝까지 스캐닝 도움 쪽까지 끝까지 스캐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 같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알테르 페이지 뭐 다 보셨지만 알테르 페이지에 얼리 필링되고 딜레이 페이지 얼리 와쇼 때는 HCC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 종합병원에 보내갖고 뭐 시술을 좀 하라고 보내니까 보호자가 연세도 많고 안 하시라 그래서 환자는 6개월 후에 사망했습니다. 초음파로 제일 먼저 진단하신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 궁금한 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가장 보는데 도움이 실제로 아까 초음파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로 보면 도움이 이쪽보다는 도움이 저쪽 편으로 이렇게 이쪽 편으로 도움이 좀 이게 끌다면 저쪽 편으로 가지 않나요? 도움이 저쪽 편으로. 근데 도움을 볼 때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 도움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볼 때 이 오른쪽 왼쪽만 볼 게 아니고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쭉 가면서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프로브를 최대한 눕혀갖고 자 거의 진짜 이런 식으로 잡아갖고 환자를 바로 눕혀서 안 되면 옆으로 왼쪽으로 돌려가고 눕혀가고 이렇게 해서 받는 사진입니다. 롱지튜드나 스캔에서는 안 보였습니까? 롱기튜드 스캔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잡아놓는 게 가시 잡혀갖고 사실은 CT를 했거든요. 그 원장님 자주 얘기하지만 그 도움 볼 때 서브코스탈로 이렇게 떠가 볼 수 있고 아니면 인터코스탈로 이렇게 붙여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잘 못 잡았는데 서브코스탈로 그냥 들어서 예 들어서 봐서 잡혔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좀 메스로는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밑에서 돌려가 봤는데 그렇게 봤습니다. 원장님 그 CT에서는 병변이 그래도 오른쪽에 도움에 좀 있는 것 같은 그 CT 왼쪽에 예, 여기 초음파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초음파 사진 이게 아니고 조금 요 사진 요 표시나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게 완전 오른쪽이 끝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거기서 받는 거 거의 그 레프트 로브 도움 쪽에 포비 쪽 포에 쪽 그 근처입니다. CT에도 보시면은 이쪽이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왼쪽하고 경계된 약간 왼쪽이 칩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기에 내가 초음파 사진에 그 표시해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중앙 쪽으로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신히 끝에 걸려갖고 이마이 큰데도 사실은 제가 초음파에서는 간신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잡혔으니까 물론 환자가 이렇게 연세가 많고 귀가 좀 잘 안 들려갖고 코오퍼레이션 좀 많이 있었지만 잡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아까 서피스 노즐리미트 얘기하셨는데 린네 앞으로 저도 간혹 보는데 뭐 어느 정도 요철을 보면 뭐 기술은 없겠지만 약간 뭐 그 생각이 약간 드시니. 근데 리니아 프로브로 보시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노말인 환자를 자꾸 보시면은 리니아 프로브로 보면은 이게 여기가 표면인데 표면이 그냥 스무스하게 보입니다. 섭코스라도 그렇고 인터코스라도 그렇고 스무스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스무스하거나 약간의 노칭이 보입니다. 약간의 노칭이 보이고 물론 그 개개인 차이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심해지면은 이 노칭이 이게 뭐가 하면은 그 표면의 서페이스 노듈라리티는 이거는 결국은 파이브로시 정도로 갖다 표시해 줍니다. 파이브로시 심해지면 서페이스 노듈라리티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게 그 제가 여러 번을 찾아보니까 리버 스트레스를 초음파로 진단하는 데서 얼리 다이어스한테 가장 좋은 클루가 되는 게 바로 이 서페이스 노듈라리티예요. 다음 CT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예. 지금 요 위치 보면 여기 위치 보시면 코로나 리컨스트럭션 말고 그냥 이게 트랜스버스로 볼 때 하고 원장님 지금 그 서피스 노듈레리티를 보실 때 하고 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CT로 볼 때 노듈레리티랑 원장님 그 리니어 프로브로 노듈레리티가 저는 리니아 프로브를 보는 게 노듈라리티 볼 때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 초음파 사진에서 원장님 보여주신 거 저건 누가 봐도 시로시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CT 저기 왼쪽 편에 두 장 사진만 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약간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약간씩은 이렇게 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제가 보면은 서피스 노듈라리티 제가 거의 비형 간염은 캐리어부터 전부 다 LFT 이상의 사람은 제가 스페이스 리니아프로 다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피스 노드를 보는 데는 초음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더 서피스를 볼 때 어느 쪽을 좀 더 잘 보이고 더 유심히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늑간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늑간으로 보면 잘 보이고 그다음에 서코스탈에서도 되게 잘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레프트 로브는 그러면 스플린까지 지금 나가 있는 겁니까? 여기 스플린입니다. 지금 옆에 이게 스플린입니다. 거기가 레프트 로브입니까? 레프트 로브 이쪽입니다. 지금 이쪽이 레프트 로브. 여기 지금 레프트 로브 끝입니다. 요렇게 레프트 로브 여기 레프트 로브고 라이트 로브 이쪽이죠. 보시면은 이게 위치가 이렇게 그 레프트 쪽 도움 쪽 포에라고 우리가 레프트 포 중에서 포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싶은데 아마 헤파틱 베이슬이 나오는 그때 있잖아요. 그 위쪽
저기 사진에서 보면 궁금한 게 그 스플린의 그 저기 어퍼 쪽에 보면은 이렇게 쭈하게 나오는 게 그게 판크라스. 판크라스가 아니고 이거는 방금 아닌데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 아니고 이거 랩트 로고 아닌데? 레프트 로비 이렇게 쭈하게. 랩트 로고 일렉트로 같습니다. 예. 이 팬클래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아니지. 예. 판크라스가 아닌데 랩트 로고 레프트 로비 이렇게 쭈하게. 하나도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 B형 간염이 사실 바이러스 안티바이러를 쓰면 LC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LC가 있으면 바이러스를 약간 많이 써서 저희는 뭐 CT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나온 대로 무슨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진단 저희는 하가 이게 진단이 넣거든요. 근데 이 초음파 위주로 보시는 분은 초음파하면 혈소판, 맥 뭐 이런 거 쪽으로 보고 스플린 이런 거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시로시스라 진단명을 붙일 때는 뭐 어떤 기준에 되면 시로시스라고 저는 진단을 다 일단은 붙이는 거예요? 뭐 포탈 베인 뭐 커져 있고 스플레노메갈리 있고 스페트 노달라 있으면은 내가 시로스를 주긴 하는데 내부 콜스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시어 외부 엘라스트롤 하기 때문에 엘라스트 검사에서 그 수치가 13카파 이상 되고 KP 이상 되고 노달라 있으면 제가 시로 줍니다. 그러고 시로 줄 때 환자한테 이야기하고 CT가 확인하고 그렇게. 다들 납득하신 것 같습니다. DN도 조규 선생님 강의에서 제가요 초파 소견을 연한데 나중에 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석까지. 네. 3번 3번은 그거 김대준 선생님 앉으셔가지고 같이 그렇죠. 여시기. 예. 예, 다 납득하실지 모르겠는데 56세 여자분이시고요. 진단인데 증상은 무증상 환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 현재 뭐 괜찮다는 거. 여기 지금 레스가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습관도 조금 길러야 있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 지금 그죠? 하이포에코이간 비교가 스몰 사이즈 하이포에코이간 메스가 관찰 설비스 쪽에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하이포에 상계 설비스 쪽에 있고 에코가 하이포에코이간 에코 고에코에 메스가 이제 스몰 사이즈로 관찰되는 그런 소리고 특히 이제 LC나 그런 건 아까 전에 없는 그런 되게 리니어 프로로 받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정도는 뭐 서비스 레이트는 아닙니다, 그죠? 도플러를 해보았고 도플러에 특별히 뭐 혈관이 뜨거나 이런 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단은 뭘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헤만지오마. 헤만지오마 그래서 지금 AML이나 뭐 헤만지오마 이런 쪽을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조영제 사용하기 전에도 이제 상당히 에코가 낮았고 저희 문맥기 조영생하고도 에코 계속 NS 되지 않았습니다. NS 되지 않았고 이제 판독은 리버 세그멘트 2의 안티리얼 서브 캡슐라 아이리아의 스몰 패티 리스트 글리슨 캡슐의 슈도 제품의 가능성. 그래서 이제 이게 글리슨 캡슐의 슈도 라이포인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이제 인캡슐레이트 그 패스 컨테이닝한 인캡슐레이티드 리전에서 리버 캡슐에서 이제 엠빌롭 감싸진다는 거고 이게 어떤 거냐면 콜론의 에피폴의 아펜딕스가 이게 파이브러스 캡슐로 데벨롭돼서 페리토널 캐비티에 이제 있다가 이것이 이제 리버의 근처로 가서 이게 이제 리버 캡슐에 어태치되어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DX가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언커먼한 디벨롭한 아노말이고 콜로닉 에피토로이 캐시 피스가 리버의 캡슐 내에 엑토픽하게 위치하는 이런 것들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CT는 웰 서커페이스드 패드 어테뉴에이션 노즐이고 리버 서피스에 주로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제 초음파에서는 웰 서커페이스드 노즐 리버의 서피스에 있고 센터에는 패시 있을 수도 있고 소프트 티슈 어테뉴에이션이 있다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총파를 어떻게 진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시트는 이렇게 캡슐에 의한 슈도를 나오고요. 초음파 진단은 사진은 일단은 사진은 보니까 캡슐이 있네요. 그 라테르 센동이 있네요. AML이란 감별이 됩니까? 아니 감별이 된다 늘 같을 때 오히려 사진은 그 아까 그 리니아 프로그램 사진 보면은 주위에 제가 하이페크 립이 보이는 거 봐서는 저 사진 보고 해만점 아이로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저거는 설피스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파이썬 세만조만은 아닌 게 지금 이건 최종 진단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서 전혀 안 되고 이러니까. 아니 그 CT는 그런데 예. 전파 사진은 보면 전파 사진은 보면 지금 하이페크 립도 보이고 그건 남만 배경입니다. 이거는 전파랑 같이 있다는 설피스에 패치돼야 되는데 지금 파이썬 속이 묻혀있잖아요. 주위에 립도 보이고 플러스 펜딕스가 아니 서비스에 있는 거하고 코드가 쓰러지는 하이카이만에 있는 거하고 감별이 초음파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다들 경감이 모르는데 슬라이드를 알릴 수 있어요. 서비스에서 간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간에 어떻게 간에 들어가니까 캡슐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에 들어가니까 그냥 밖은 안 됩니다. 간 내에 위치한 유토피가 이제 펫이 이제 페리토널 키베트에 있다가 이게 콜론의 에펜디자이티스 같은 그 펫이 페리토널 키베트로 갔다가 그게 리버 내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리버 내 캡슐 대신된다 이런 얘기죠. 캡슐에서라고 말하면 일부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캡슐 쪽에서 그렇죠. 발생학적으로. 맞아요. 아까 여기 나오면 하지만 디테틱 에피토리얼 아펜디스 이런 것들이 파이브러스 캡슐 이루다가 페리토니얼 캡슐이 낫지했다가 이것이 리버에 클로즈 돼서 이것이 이제 리버 캡슐 내로 어테시드에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나왔다 돌아다니다가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소리는 거의도 확정 진단이 아닌데 CT까지 했고 일단은 주 리버 캡슐 내에 아주 작은 형태의 이런 메스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포스텔 쉐도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팬티 메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해서 무슨 섀도우가 있어서 무슨 이게 뭐 슈도라이폼에 가깝다 이런 건 아니면 팬티 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캡슐 쪽에 서비스 쪽에 가까운 쪽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자체가 어떤 초음파의 팬티 메스죠. 팬티 메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초음파로서 특징적인 거를 뭐 알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TMS, DDX 중에서 예,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진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동의하시는 분이 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맞추신 분이 계십니다. 정지화 선생님,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이거 슈도 라이포마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냥 찍었습니다. 이성균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 적었어요? 아 이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동영상이 안 들어가서. 수준 높아. 여기 맞는 건 슈도라이폼 맞는 거 같습니까? TT에서도 AML하고 슈도 근데 EQP 쓰고 있고 저도 좀 틀리라고 내 문제라서 네,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이분은 이제 그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라는 이제 그 테스트 히스토리가 있었었고 이제 프로스테트 캔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다가 도중에 치료를 포기했던 분이십니다. 저희 병원 내원하게 된 동기는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때문에 서베일런스 테스트를 간암 검진 위해서 내원하셨고 또 동시에 위암 검진 두 가지 다 시행하러 오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세그먼트 6번 쪽입니다. 이쪽에 약간 하이퍼 에코익 한 메스가 보이고요. 한 30cm 정도 크기였었고 주변에 좀 이레귤러한 이제 할로가 이제 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관찰되고 있었고 주변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 리버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시로틱해 보이지는 않았었고 해서요. 우선 처음에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였었기 때문에 혹시나 HCC 아닐까, 그리고 또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제 그 진단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메타까지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도 이 내시경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 내시경에서는 이제 얼서러티브 리전이 있어서 바이옵시까지 하고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혹시 이 가능성은 HCC 또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메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 CT를 찍었습니다. 네. CT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뭐 크게 DDX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게 그 이네스 전의 모습이고요. 이게 아토리얼 페이즈, 그다음 포탈 페이즈, 그다음 딜레이 페이즈였는데, 이제 포탈 페이지, 딜레이 페이지 때 약간 캡슐은 살짝 이넨스 되는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이제 그 HCC 전형적인 소견이 이제 아토리얼 페이지 때 이제 이넨스, 얼리 이넨스 되고, 이제 포탈 페이지 때 와시아웃 되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초음파 소견에서도 이제 보통 3cm 정도의 HCC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노듈라 타입의 HCC가 발견이 되었을 거고, 주변에 할로도 좀 동반이 되어 있고 또 캡슐 같은 게 보이는데 그런 거는 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양상 봤을 때 아마 이거는 메타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었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하이퍼 에코익 매스가 이게 모자이크 패턴이라기보다는 약간 클러스터 양상으로 동글동글하게 좀 묻혀져 있는 양상이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튜머 마커도 다 나가봤고요. PSA, 그다음 알파 비타 프로테인, 피프카2까지 다 해보셔도 모두 다 노멀 레인지 안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다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스토머 쪽에 바이옵시 했던 게 이제 다행히도 시그널 릴셀 카시노마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스토머 캔서 메타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원래 프로스테이트 캔서로 치료받던 병원으로 다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PCT를 찍었었고요. PCT에서는 이제 리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쪽에 다 메타가 있었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시그널 리셀 카시노마의 리버 메타, 본 메타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제 그 캔서 그 항암 치료 12차까지 진행한 상태로 지금 저희 병원에 팔로우 중에 있기는 합니다. 이 리버 쪽에 메스 바이옵시까지 했다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이시고, 제가 뭐 메타스타틱 이제 리버 이제 메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논문이랑 가져오지는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언급해 주실 만한 사항은 없으신지. 그 위치가 그 보면은 스펄 스캔도 그렇고, 네. 스펄 스캔도 그렇고 보면은 S6가 아니고 7이라고 해야지만, 예, 이 6도 이쪽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중간 7 쪽인 것 같지만, 눈간에도 보면은 그 키드니 하고 보면 키드니 이쪽 위쪽이 6고 이 밑에 7이거든요. 키드니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6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7 쪽이 가슴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크러스터 사인이라고 하기는 내 생각에는 아마 싱글 노듈이 이레귤러한 모양을 가지는 거고, 크러스터 사인이라고 하려면 스몰 노듈 여러 개가 뭉쳐서 또 하나의 덩어리를 포도송이처럼 만드는 거를 크러스터 사인이라고 해서 조금만 뽑고 크러스터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뭉쳐 있는. 오히려 이거는 러블레이션이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예, 네. 러블레이티드 패턴이라고 봐요. 클러스터. 스토막에서 가면 보통 하이퍼로 나오나요, 메타가? 소아는 코론 캔서가 에코가 에코 나무 에코잖아요. 아데노카시노마 같은 거 이렇게 에코제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로고 에코로 나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인터코스탈 스캔을 제가 안 해보셨어요? 인터코스탈한 게 아까 처음에 했던 동영상이 아마 인터코스탈이었었고, 이게 서브코스탈이고. 그 타겟 사인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페이퍼를 하고 타겟 사인 보면 그게 중간이 디그레이션 된 거면 그걸 하이퍼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중간에 디그레이션 거야. 그게 오히려 낫겠다.
다음 케이스로. 두 번째 케이스도 조금 네. 네, 이거 보여드렸을 때 아마 CBD 스톤이라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모였어요. 네. 약간 멀티플 스톤 네, 모였거든요. 여기에 스톤이 지나가는 지금 겁니다. 네. 처음 이분 저 오셨을 지금 때부터가 이제 이태릭 스크레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봐요. 거기 하얀 거. 네, 이겁니다. 피스 섀도우가 별로 없는데. 네, 섀도우 없었습니다. 저. 그래서 처음 이거 진단할 때 저도 좀 아리까리해서 CB까지도 찍어봤던 환자분이셨고요. 근데 원래 CBD 스톤은 섀도우가 잘 없어요. 잘 없는 경우. 네. 근데 섀도우가 저 중요한 게요. 그게 워낙 복잡해. 사실은 가스라든지 딴 것도 네, 그렇게 이거 보이는 살짝 경우가 많아서. 지나니까요. 네. 근데 섀도우가 안 찾으면 아닌 경우도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셔도 없는 경우도 뭐. 근데 CBD 들어태지고 저거 있기 때문에 저는 스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GB 스톤도 머티플하게 보였었고 CBD 딜라테이션 보였었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피지컬에서 어쨌거나 이태릭 스클레라도 보였던 상태라서 아마 CBD 스톤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분이셨는데 우선 펀드 속에 이게 보면 저건 뭐예요? 저거 그거 집이 안에 넣어요. 집이 안에 안에 집이 내에 펀드 쪽에 보이는 거 슬로핑된 거는 그거 뭐 탈락된 것이 보이는 그런 게인가요? 집이 안에는 그게 주위에 영상으로 겹쳐졌는가? CT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CT에서는 그런 거 네, CT는 그런데 아기 조만하게 보면은 저기 보면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위에 거기에 그 탈락된 것이 보이는 그 네크로시스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건지. GBR 스크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없었어서 네. 이것까지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서 폐렴 우울증이 지금 연막이 떨어지는 다음 주 케이스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전하게 하는 케이스 맞습니다. 대단한 스톤이 완전히 조그만 스톤이 아니고 왜 스톤이 검사 배시분들한테 앞에 나와 볼봤는데 배시분들 80세 남자 환자이고 AFP가 노멀 수가 있었는데 AST, ALT는 괜찮은데 ALP하고 GTP가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휴지한 메스가 보이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쉬웠던 것 같은데 근데 발덕트가 좀 딜라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랩이 이렇습니다. 랩이 그래서 이거 처음 보면 CCC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 받는 거고 다음 영상에 보면은 GB는 제가 그 확장이 그 앰피어가 안 돼가 그렇다고 이야기 드렸고 휴지한 메스인데 약간 경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뚜렷하지만 약간 이제 캡슐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입니다. 바깥쪽에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약간 다른 에코들이 좀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약간 고에코인데 여러 개가 좀 뭉쳐졌는 것 같은 중간에는 약간 저에코도 보이고 그렇지만 캡슐은 없고 그리고 이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포타베인이 눌렸는지 인베이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눌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인베이전 했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마지막에는 발덕트는 ICD는 확장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커먼덕트가 시작되는 부위인데 확장은 없었습니다. 확장 없었는데 약간 인베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위에서는 이제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메스가 안 보이는데 디스탈까지는 트레이싱이 잘 안 됐고 여기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모자이크 패턴인 것 같습니다. 모양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탑에 있는 누른 듯한 인베이저는 좀 의심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덕트는 한 4.4mm 정도. 그래서 그래도 헛갈릴까봐 제가 답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가지는. 근데 그 5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백의원 선생님, 이호경 선생님, 백의원 선생님 맞죠? 집중 좀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답이 이렇게 다 나왔었는데 이렇게. HCC입니다.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B는 있는데 이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그렇게 리버시로시스 정도로 간이 코스에 보이거나 누럴티가 있어 보이진 않았고 ICD 드라디션에 있는 게 좀 함정인 것 같습니다. 랩도 그렇고. 그래서 HCC는 보통 안저 인베이저는 많이 하는데 그 덕트는 인베이저 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스가 안 보이는데 이제 ICD만 드라디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HCC인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제 종양이 있으면은 이제 에코, 마진, 그리고 할로가 있는지, 그리고 어코스틱 인스트루먼트가 있는지, 라테럴 쇄동이 있는지, 모자이크 패턴인지, 그리고 안저 인베이전이나 덕트 인베이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기술을 하고 어느 정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HCC는 할로가 있는 경우 있고 라테럴 쇄동이 있지만 캡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모자이크 패턴이나 안저 인베이전은 좀 스페시픽한 소견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HCC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참고적으로 뭐 소파에서 도플러에서는 바스켓이나 베슬린 튜머 소견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모자이크 패턴이고 약간 안저 인베이전 좀 의심되지만 바이덕트가 확장되어 있는 그런 HCC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기는 기전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패턴이 생기는 기전은. 그 다음 문제는 44세 남자입니다. 젊은, 저보다 어린 사람인데 에피가스페인이 있고 아노렉시아가 몇 달 동안 지속됐고 웨이트 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서 전파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제 좀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에피가스트릭 롱기튜디널 스킨입니다. 약간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보입니다. 휴지한 메스가 보이고 있고 코데이트 뭐 2번, 3번 쪽으로 다 이렇게 인베이전 되는 것 같고 트랜스퍼스 스캔을 보니까 메스가 아주 좀 맑은 시가 많이 의심되는 판크라스에도 거의 인접해 있는데 판크라스는 대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인베이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파상에서는 뚜렷하게 인베이전 된 소견은 보이지 않지만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탈 스캔을 했고 역시 이제 안저 인베이전 소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베인의 레프트 쪽도 같이 인베이전 되던 그런 소견이 보이고 있고 레프트로 제 정상 부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메시리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해보니까 도플러에서 내부에 베슬이 이제 통과되는 펜트레이션 되는 소견이 좀 보입니다. 왔다 갔다 안에서 이쪽으로 가고 포탑인가 이제 인접해 있고 한쪽에 막 이제 베슬이 페네트레이션 되는 소견이 보입니다.
스틸 사진입니다. 플라이브에 인베이전 소견 보이고 레프트 로브에 있는 하이퍼에코이카 경계가 좀 이레귤러한 그런 모습이죠. 발덕트는 커먼 덕트는 5mm로 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44세의 콜란지오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ACCC도 가능성 좀 적고 메타스타시스 한 개의 병변이고 좀 거의 한쪽 롭을 다 차지할 정도,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고 판크레아스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인택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림포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의식 같은데 나이는 젊고, 그래서 이제 그 이것도 포널리베이션을 안 했습니다. 전원을 했는데 그 환자가 더 이상 안 와가지고 모르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떤 이제 아시는 원장님이 이제 아시는 분이셔서 우연히 모임에서 그 경과를 들었습니다. 림포마로 바이옵시를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림포마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헤파틱 림포마라는 것은 아주 드물고 이 사람 헤파틱 림포마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드에서 거기에 노드가 많아 보이니까 판크레아스하고 리버 사이에 있는 노드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발레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헤파틱 림포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림포마라는 것은 아주 대화하고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그리고 메타스타틱, 그리고 인트라바스큘라. 그래서 보통 호치킨스, 논호치킨스로 나누는데 호치킨스는 한 10% 정도 되고 논호치킨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드에서 생기는 거, 노듈라 타입은 60% 정도, 그리고 익스트라 노듈라 타입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한 1% 정도가 리버에서 프라이머리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리버에서 생기는 헤파틱 림포마는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스포밍 그로스를 할 수도 있고 인필트레이팅 그로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메타스타시스는 뭐 논호치킨스나 호치킨스일 수도 있고 노듈라 림프 노드에서 왔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기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베슬 안에서 생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익스트라 노듈라 오르간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렁이나 브레스트, 사이무스, 그리고 리버, 스프린 등이 있는데 리버는 거의 한 1% 정도 된다고.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소견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사용에서는 하이포에코에 가거나 아이소에코에 가게 보입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제 바스큘라 페이지에 링 라이크 인핸스먼트가 보이고 그 도플러에서 보였던 게 좀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바스큘라 페네트레이션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쿠퍼 페이스에서는 와시아웃돼서 하이포 에코이크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CT나 MR도 이제 인핸스 패턴은 거의 같습니다. 같고 MR에서는 이제 T1에서 하이포, 그리고 T2에서는 이제 하이퍼 인텐스하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AGCC가 이제 AGCC도 T1에서는 뭐 하이퍼일 수도 있고 하이포일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고 T2에서 이제 하이퍼 인텐스합니다. 근데 CCC에서 HCC에서 이제 T2에서 하이퍼 인텐스한 것이 이제 진단에 아주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소견인데, 이것도 같은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MR을 찍어도 DDX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바이옵시가 꼭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CUS에서는 이렇게 링 인핸스먼트 보이고 내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페네트레이션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쿠퍼 페이스에는 하이퍼에코가 보이게 됩니다. CT도 뭐 MR도 거의 인핸스 패턴이 비슷하고 T2에서 이렇게 하이퍼 인텐스하게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초음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초음파에서 특징적인 소견은 한번 이야기. 초음파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크로우는
나이가 젊은데 맑은 현실이다. 그리고 전파는 하이퍼에코익하거나 아이소에코익과 매스가 있다는 거 말고는 이제 구분할 수가 없는데 리버이면서 리버가 아닌 것 같은 이제 노드에서 저 중간에 하이퍼에코에 보이는 중간 매스가 소프트 하지 않습니까? 저 중간에 매스 중간에 하이퍼에코에 보이는 이거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균질하지 않은 거죠. 이 매스가 하이퍼에코익과 아이소에코익한 매스가 이렇게 좀 현대 쪽이 좀 균질하고 해야 되는 게 특징적인 소개라고 알고 있는데 리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노드에서 생겼는 제 생각에는 노드에서 생겼는 게 이제 리버를 인베전하면서 다양한 이런 이제 에코를 보이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팡크레스도 아니고 리버에 있지만 리버 바깥쪽으로도 이제 매스가 있는 이런 이제 것이 이제 림포파가 베슬 인베전도 합니까? 리버에 들어가면 이거 포탈베이 눌러한 것이 베슬 인베전이 보이는 그렇죠. 베슬 인베전 하죠. 하고 베슬 안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메타가 돼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퍼져서 이제 메타가 전체적으로 하이퍼에코익한 병변이 퍼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케이스의 사건에 모자이시즘이라는 CCC는 모자이시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첫 번째 환자도 지금 완전하게 CCC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나 딴 걸 보면 모르겠는데 저게 CCC도 저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파석에는요. CCC는 모자이시즘은 안 생기죠. 그렇죠, 안 생기죠. CCC도 저렇게 보이는 예년에 한쪽이 메인 네크로시스 때문에 저렇게 될 수 네크로시스죠. 방광도 늘어나 있고 오히려 CCC에 더 배입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 언더라인 백그라운드가 되게 뭐 이렇게 시로티가 있지도 않잖아요. 시로티가 그래도 이제 그 HCC에 더 합당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CCC는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이제 내부나 주위에 덕트가 이제 디라테이션 소견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거고 특히한 특징적인 소견은 없죠. 매스 크기에 비해서 그 바깥으로 프로트루딩한 이런 속에는 없는 게. 이거는 캡슐 주위에 쓰면 프로트루딩이 되겠지만 매스 위치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럼 캡슐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캡슐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할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인필트레이션 되지 않습니까? 주위로 5 사이 정도 이제 매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지나가는 코너가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한 케이스인데 보시면 간 자체가 전부 좀 콜스하고 처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냐니까 R6Q 디스컴포트인데 자기 이거 뭐 만져진다고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저도 딱 보고 이거 뭐 있긴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간에 대해서 많이 보니 일단 매스 있으면 찍자 해서 보고 그리고 이 보기도 사실은 보기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냈어야 되는데 뭐 디제너레이션 노드라든지 뭐 진짜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보기를 썼는데 저도 이 CT 찍고 처음에 그래도 메타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이퍼에코익하고 멀티플하게 이렇게 근데 매스 자체 크진 않아서 뭐 저도 CT를 보내놓고 잠깐 잃어버렸다가 환자가 CT 찍고 그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일단 간 자체는 전체적으로 콜스한데 매일 술을 2병씩 매일 마시는 한 60세 남자거든요. 한 40년 동안 그렇게 드셔서 이게 리버 시로시스가 있고 뭐 혹시 이렇게 보이니까 다른 매스나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또 매스 같이도 보이고 해서 그래서 그 찍었는데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저희가 포카란 이전을 볼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어네코익한지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심플 시스템인지 빌리어리 시스템 아데노마가 있다든지
그 HCC 같은 경우에서도 니코렉틱한 체제에 있으면 어네코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업세스 같은 경우에서도 리코펙티브한 경우에서는 또 어네코익하다고 돼 있고, 이 하이퍼에코익 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많이 보시죠. 헤만지오마라든지 안주마이라이포마라든지 펫 컨테이닝 아데노마라든지 HCC도 그 스몰 같은 경우에서는 펫 컨테이닝한 경우에서는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스큘라한 메타스타시스도 하이퍼에코익하다고 되어 있고요. 뭐 헤파틱 카시피케이션을 잘 아시는 거고, 거기 또 보면 빌리엘 하마토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멀티플하게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빌리엘 하마토마를 생각하고 그걸 메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CT 좀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자체가 리버시버틱한 체인지도 있고 해서, 그리고 하이퍼 에코익한 리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좀 커지거나 이러면 뭐 HCC, 뭐 CCC라든지 하이퍼 바스큘라 메타스타시스, 림포마라든지 판크레아틱 캔서, 스토머 캔서, 브레스트 캔서, 렁시 이런 경우에서는 하이퍼 바스큘라 해서 하이퍼 에코익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믹스트 에코도 사실 이게 이래 보면 다 말리건시하고 이게 비나인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 이걸 보시고 뭐 CT 찍기 전까지는 조금,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병들을 보면 보고 CT를 리포할 수 있고 CT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빌리엘 하마토마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면 본 메이에버그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는가 보더라고요. 1918년도에. 이게 컨저니트 아노말리인데 덕트 딜라테이션이 생겨서 그쪽에 이제 플루이드나 이런 게 보이면서 콜라제닉 트로마가 차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오토피하면 보통 0.6에서 5% 정도로 발견된다고 하고 싱글하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멀티플하게 있는데 셀 수 없는 정말 웰 디파인드 솔리드한 노들로 보통 1cm 정도 이하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 특징적인 소견은 사실 이건 그렇게 특징적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코메테일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코메테일처럼 보이긴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는데 보이는 기대는 진짜 보이는 라이트 드롭 쪽도 랩도 그래서 하면 그걸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커지면 이게 그 하이포하고 어네코익하게 보이면서 코멘테이로 보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T는 특징적으로 하이포덴스하고 이넨스 되지 않는다. 근데 룰아웃이 이게 어디 책을 보더라도 다 메타스타틱 캔서하고 다 룰아웃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뭐 하마토마 같더라도 CT를 많이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룰아웃해야 될 질환을 딱 한 가지 다 얘기하면 다 메타스타틱 캔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데피니터 이게 보면 코멘테이로 이렇게 보이는 멀티플한 브라이트 에코제니가 포사이가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는 뭐다 이거 보면 모듈처럼 이렇게 보이서 백그라운드가 좀 다 거칠게 보이고 해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CT를 찍었는데 이게 풀 이넨스고요. 이넨스 보면 좀 하이퍼에코익하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리얼 페이지에서는 보면 이넨스는 안 됩니다. 이넨스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똑같은 모양으로 멀티플하게 깔려 있고, 요거는 헤만지오마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딜레이 페이지, 포탈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 포탈 페이지는 조금 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깔려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판독은 어떻게 나오냐니까 그 다이나믹 시트에 대부분 1mm 이하의 뉴머러스한 그 스몰 로 덴시티 리전이 있다. 그리고 S8번에 그 헤만지오마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룰아웃 그 크로닉 리버 디지즈라고 시로시스가 있고 하마토마 같다. 그렇게 이렇게 판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보기 하나하나를 제가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리제너레이티브 노들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술을 이 사람 많이 먹고 하니까 저희가 리제너레이티브 노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우리 그 HBV나 이런 게 있을 때 멀티시스템 헤파토 카시노제네시스 생길 때 뭐 리제너레이티브 노들, 디스플라스틱 노들, 뭐 얼리 HCC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좀 노들처럼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들 써도 이게 답이 되지 않겠나. 근데 어쨌든 하얀 걸 봤을 때는 하마토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크로 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mm하고 매크로 노들 같은 경우는 3mm 이상일 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보통 1mm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탈 베인을 보통 블러드 서플라이하고 초음파에서는 보면 대부분 하이퍼 에코익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텍스트도 찾아보면 아이소하다고 하고 하이퍼 에코익하기도 하다 해서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V라든지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노들 자체가 보통 1cm 이상이면 반드시 CT를 좀 찍어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이퍼 에코익 백그라운드가
그리고 시로시스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디스플라스틱 노듈 같은 게 보기 두 번째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리버 시로시스 있는 환자에서 보통 15에서 25% 정도 프리말그넌트 노듈인데 뭐 조직 자체는 그 헤파토셀러의 노듈이고 말리그넌시가 조직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그렇게 크게 나누면 로우 그레이드하고 하이 그레이드로 나누는데 하이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티피아와 마이토시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음파에서 보시면 하이퍼에코익한데 시로틱 노듈과 이게 감별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또 사이즈가 크거나 하면 CT나 이런 걸 또 찍어봐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보기가 제가 좀 내고 나서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구나 그런 생각 좀 들긴 들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뭐 디스플라스틱 노듈에 이런 하이퍼에코익하게 있으면 이게 노듈인 그 HCC 노듈이라 해가지고 이런 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겠노? 그 타겟 사이트는 이렇게 본다고 뭐 이거는 지금 HCC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파틱 림포마는 제가 정말 이거 정리하면서 생각했는데 이걸 보기 있으면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베리 레어하고 뭐 외국에서는 에이지 릴레이티드 노모치기스 림포마나 헤파타이티스 C나 오바트레 스프레이테이션 한 환자한테 잘 보인다고 됐습니다. 솔리터리한 헤파틱 메스라고 돼 있고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서는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서 멀티플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뭐냐니까 일단 데피니트한 거는 보통 이렇게 본답니다. 하이퍼에코익하게 멀티플하게 쫙 깔려 있으니까 요것도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고 메타가 사실은 제일 감별해야 될 때 문제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스토먹이나 판크레아스나 오바리 이런 같은 경우에서는 림파틱 스프레드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간다고 되고 또 베슬의 혈관에 따라서는 나머지 이런 암들이 좀 정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가 근데 사실 메타 보기 좀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싱글하고 멀티플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사이즈는 다양한데 멀티플하게 나타나는데 하이퍼에코는 할로가 이게 좀 데피니트하다고 좀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할로가 자체가 있으면 요거는 좀 말리그넌시고 메타도 좀 열심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이퍼에코익한 메타가 보이는 경우에는 GI라든지 RCC,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카시노이드 이런 경우가 되겠다고 되어 있고요. 하이퍼에코익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레스트나 런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체계에서 나온 그림 그대로 땄는데 이거 어디가 지금 메타 같은지 모르는데 CT를 찍으면 이렇게 보였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메타도 참 어려운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CT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최근에 본 메타 스테티 환자인데 뭐 이런 거에 누가 보더라도 뭐 지금 뭐 여러 개 있구나 그렇게 이분은 근데 히스토리도 좀 복잡합니다. 이게 캔서 3개를 알았는데 브라키얼 캔서하고 에소파지얼 캔서하고 브레드 캔서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뭐 추정을 해보면 하이퍼에코익하고 해서 실제로는 봤을 때 좀 의심이 되는 거는 그 GI, 에소파지얼 캔서가 아니었나 좀 하이퍼에코익하고 있어서 뭐 그것만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맨 첫 번째 필연 하마토마 첫 번째 비디오 아니 거기 비디오에서 레프트 로브에 멀티플하게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은 뭐로 생각하세요? 아니 초음파 초음파에서 초음파 동영상에 맨 첫 번째 여기서 레프트 로브에 보면 전체적으로 에코제닉하게 멀티플하게 보이잖아요. 적어도 그건 빌리아리 하마토마로 보는 겁니까? 하마토마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마토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뭐 어떤 근거로 하마토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레프트 로브에 전체적으로 에코제닉하게 멀티플하게 비슷한 그 크기의 한 1mm 이내거든요. 1mm 이내도 있고 좀 더 1cm 이내 이게 대부분인 것 같고 한 5mm에서 10mm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왜 여쭤보냐면 이제 빌리아리 하마토마 때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 빌리아리 하마토마는 원래 원칙적으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트잖아요. 시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포 에코이가 보여요. 어네코이간 시스트 딜라테이션.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게 원칙인데 근데 왜 그러면 코메테이지 보거나 헤테로지너스 에코로 보이면 에코자닉이 보이냐면 그건 사이즈가 아주 작을 때 보통 한 5mm 이내라 2, 3mm 정도 같은 시스트 같으면 그 자체가 저에코로 보게 되면 저주파로 보게 되면 감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리버레이션 아트팩트가 생기고 리버레이션 때문에 뒤에 이제
그 커멘트리 보이고 그보다 더 작으면은 그 자체가 그 포스테이블이 주로 더 많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에코가 고에코의 스팟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레프트 로버에 보는 것처럼 5mm에서 10mm 정도 되는 것은 저게 빌리아리 하마토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렇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빌리아리 하마토마라고 하면 5에서 10mm 같으면 시스트 라이트로 보입니다. 멀티플 하이퍼 에코익 리전을 보이는 원칙이고 제가 봐서는 저것은 오히려 RN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CLD 레이티드 리전이나 다른 쪽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비용성 어떻습니까? 나는 제가 빌리아리 하마토마 케이스가 많거든요. 저한테 많이 있는데 CT도 한번 볼까요? CT에서 어떻게 보여요? 그쪽 부위가 어떻게 보이나요? 특별히 뭐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그 지금 하이퍼 멀티플라이는 스팟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좀 커 보이잖아. 라이트로. 근데 빌리아리 하마토마가 그 저렇게 에코제닉하게 보일 수 있는 백그라운드 그 베이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크잖아요. RN이 또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기도 RN도 지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믹스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팀만 가지고 판독은 감별이 안 될 것 같고 초음파 우리는 주로 초음파를 봐야 되니까 초음파의 어떤 에코제니스티의 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저는 빌리아리 하마토마라고 생각하기 우리 회장님 의견이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게 그만큼 말씀하셨듯이 하마토마 시스템 때문에 와이는 없죠. 좀 커지면은 하이퍼 에코가 보이거든요. 아니, 에코 보이고 작을 때 이제 고에코를 보여가 뒤에 코멘트이 보이지. 그래서 지금 그 사진에 보면은 이제 크로닉 리버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게 노드릴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개로. 또 저랬더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건 시스트로 보이는 시스트 같지는 않아요. 이게 하우스빌 유닛 자체가 시스트보다 좀 좀 멀티플라이즈 보이는 적은 오히려 이제 초음파에서 보면 티피컬한 빌리아리 하마토마는 첫 번째 동영상 보면 라이트 로브 쪽으로 주로 보면 뒤에 커멘테이리 이 보이고 사이즈가 작아서 오른쪽도 CCTV 보이고 사이즈가 작고 하니까 더 보이고 그런 경우에 컬러 도플을 띄우면 보통 그 템플링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저 라테랄에 보이는 그 왼쪽에 보이는 그 조그만 저 에코 벽면들은 그렇게 빌리아리 하마토마 치고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빌리아리 하마토마라면 저거보다는 하우스빌드 예, 유닛가 좀 더 낮아야 될 더 것 검게 같아요.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사람마다 빌리아리 하마토마는 사실 MRI 하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MRI 찍으면 되게 MRCP 하면 스테디 나이트 어피런스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별 모양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팔로우할 때 MRCP를 하면 알겠습니다. 잘 보일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다음 주에 문제를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는데 이제. 아직 생각합시다. 좀 간단한 그래서 일단 여기 히스토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특별한 그 과거력이 뭐 고혈압 같은 게 있었지만은 BS 안티젠도 네거티브, HCV도 네거티브였습니다. OTPT는 정상이고 뭐 ALP 가마 GT가 좀 올라가 있었고 알코올릭스기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비토가 정상이고 CA99도 정상이라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지 싶은데요. 아까 전에 동영상 보셨기 때문에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모커스 스캔에서 솔리터리 매스가 보이고 에코는 약간 마이소에서 하이포 저 에코로 좀 보이는 매스였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뭐 고혈압을 오래 다니시다 사이 초음파를 처음 해갖고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매스가 발견이 됐고 스모커스 스캔 한 번 더 찍어보면은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인에 뭐 S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하이포에 약간 하이포하고 내부는 그래도 좀 균질하고 주위 그 마진도 좀 스무드한 이런 거라서 멀리건은 시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악성도가 그렇게 진행은 많이 안 됐다고 생각했고 도플러 상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정보는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도플러는 별로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고 주위로 좀 도플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코스탈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포, 에코이칸 이렇게 크기가 꽤 됐습니다. 한 3에서 4cm 정도 되는 솔리터리 매스가 발견이 됐고 도플러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랄 마커도 네거티브에서 그래도 일단 CT는 찍었는데 매스 중에도 비나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아니겠나 싶었는데 제 최대 장경은 4cm였습니다. 여러분 답은 뭐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CT를 보시면 풀이고요. 그리고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인핸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에서는 워시아웃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단계까지는 딜레이에서는 확실히 주변보다는 워시아웃이 되기 때문에 멀리건듯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물론 헤파틱 아데노마도 저도 조금 생각은 했는데 CT에서는 앤서는 헤파토마로 나왔고요 4.3cm 세그멘트 4 엑스파이팅 그런 거 이 원제는 조직으로 확진됐습니다. 경대병은 수술까지 하시기 때문에 HCC로 확진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번 HCC였고요. 요거는 간단한 케이스 63세 남자고 복통 라이트 로우에 있었고 원래 다음 주에 좀 부탁이 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 못 온다니까 오늘 넣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12월에 임상 전부 학회 때 또 제가 학회지에 좀 실은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제 베이스에서부터 미들 바디 어펜딕스로 나오고 여기 팁 쪽이 되겠고요. 주위에 팻 덴시티가 증가되겠죠. 초음파 이제 소화관 볼 때는 주위에 팻 덴시티가 중요합니다. 이러면 인플라메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에 조금 누군가 모르게 이상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미들 그리고 이 분변이 차 있는 이런 게 다 이거는 조금 쉽게 맞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전에 케이스 정리도 신동 원장님도 많이 하셨고 여기 이제 시쿰이고 여기 베이스가 됩니다. 베이스 쪽은 8.4cm 월도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 어펜디사이티스도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쪽에는 9.7mm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제 미드 쪽에 바닥 쪽에서 이렇게 색이 있기 때문에 분변이 차 있고 이게 콜론에 있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처럼 여기 어펜딕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펜디스 다이버티큘라이티스고 또 어펜디사이티스가 동반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소견이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펜딕스가 그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사진이 좋아서 제가 케이스를 임상 학회지에 실었는데 아마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동 원장님은 수술을 잘 해주셔서 케이스가 아주 멋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영어 헤파토마 하는 말을 요새 안 쓰는 말이네. 쓰지 마 있어. 헤파토마. 그거 써놓으면 또 까다로운 영양제 보면 또 뭐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항상 영상학과 선생님 판독에 저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HCC라고. 그렇죠. HCC까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HCC. 김대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강사분들은 시험을 잘 쳤습니다. 잘 쳤는데 좀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한 분만 드리고 나머지 네 분은 회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되더라도 내가 너무 못 썼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1번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왜 틀렸습니까? 찍으라 그랬잖아 내가. 1등은 네. 박수 크게 쳐. 1등은 1등은 배규환 쌤. 8개 맞추셨습니다. 2등은 정유환 쌤. 7개 맞추셨어요. 3등부터는 몇 개 맞췄는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병용 쌤. 최인아 쌤. 그리고 이영주 쌤. 연주 감사합니다.
이영주 선생님. 이영주 쌤 나와 있어. 우리 알피니온 가서도 늘 1등 받았다고. TJ를 뭐 완전히. 오늘은 좀 너무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열띤 5분 축하드립니다. 열띤 그런 논의 토의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제 내겠나? 예, 오늘 흥미진진한 진행이었던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초음파 세계가 원래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강사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 참석하시는 분들도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문제를 제가 이호명쌤마다 내가 질문을 좀 과격하게 하긴 했는데 그게 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위해서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뭐 다른 타 지역에 서울에 가서 강연하다가 했을 때 질문을 받으면 그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보는 시각이 나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상당히 이런 모임을 앞으로 자주 다음 주에도 하지만 좀 자주 계속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초음파를 공부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DDX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케이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좀 더 티피컬한 걸 위주로 좀 문제를 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좀 더 디베이트가 있을 만한 게 됐으면 좋겠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를 내가 문제보다는 우리가 전진지 특대를 갖다 공부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대단하다. 케이스